일제강점기였던 1926년 서울. 극장 탄성사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데 이날 아리랑이라는 영화가 상영되기 때문이었다. 당시 영화는 소리가 나오지 않는 무성영화이기 때문에 변사가 내용을 들려주었는데 오라버니 아름다운 산천 무궁화 삼천리에 풍년은 왔건만은 한절기 흘러오는 아리랑의 노래는 이 동네. 주인공이 동생을 괴롭힌 친일파 지주를 죽이고 일본 순사에게 끌려가는 장면이 나오자 객석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울기 시작했고 출연자들이 관객들과 인사하며 영화는 끝이 난다. 그러나 사람들은 영화의 감동에 젖어 한동안 극장을 나오지 못했고 이렇게 일제치하 고통받던 우리 민족의 한과 슬픔을 표현한 영화 아리랑을 만든 사람은 바로 이 사람. 영화의 주인공이자 감독이었던 나운규였는데 나운규는 영화 아리랑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영화로 민족 정신을 깨운 나운규. 1921년 만주 간도에 있는 명동중학교를 다녔던 나운규는 그곳에 있던 독립군들과 독립운동을 하다 나운규노 잡아라. 일본 형사에게 쫓긴다. 나운규노 잡아라. 큰일 날 뻔했네. 가 아니라 큰일이로 났다. 이런 오나라. 결국 일본 형사에게 붙잡힌 나운규는 빨리 가자. 1년 6개월 동안 옥살이를 하다 1923년에 나오게 된다. 빼앗긴 내 나라를 되찾는다는 게 무슨 죄라고. 조국이 독립되는 것을 반드시 보고 말 거야. 나운규가 옥살이를 하고 나온 뒤 세상은 변해 있었다. 이번 영화 무척 재밌다더군. 맞아요. 요즘 영화가 제일 재밌어요. 이젠 연극 대신 영화를 보니. 그래, 영화야 영화. 영화라면 많은 사람들에게 내 뜻을 전할 수 있을지도 몰라. 그런데 영화를 어떻게 배우지? 독립운동을 하기 전 연극 배우이기도 했던 나운규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은 영화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 그러던 어느 날 아니 이게 누구야? 운규 아냐? 종화 형님 영화 배우 되셨다면서요? 그래, 영화 몇 편 했지. 너 연극 계속하지 왜 독립운동을 해서 이렇게 고생을 해? 연극도 중요하지만 조선이 독립될 때까지 모두가 싸워야지. 조용히 해. 누가 들으면 어쩌려고 그래? 형님, 저 영화 배우고 싶어요. 영화? 안 해본 사람은 많이 힘들 텐데. 형님, 저 꼭 하고 싶습니다. 그래, 내가 그러면 아는 감독 중에 그래, 소개시켜 줄게. 형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나운규라고 합니다. 그 안종화 배우가 소개한 사람이 자네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 좋은 작품 만들어 보자고. 잘 부탁드립니다. 좋아. 자, 배우들 준비들 하시고 박자에 맞춰서 카메라 돌리는 거 알지? 걱정 마세요. 자연스럽게 찍겠습니다. 나운규는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을 두루 만나면서 영화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 열심히 공부했고 청아! 연기 아주 좋아. 아니 이거 어디 숨어있다 나타났어? 운규 더 애절하게 찾으면서 와봐. 알았지? 청아!
두 번째 영화인 심청전에서 신봉사 역을 맡으며 연기력을 인정받게 된다. 나온기는 1925년 새로운 시도를 한다. 바로 영화 극본을 쓰기로 한 것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친일파와 일본 사람들에게 얼마나 핍박받고 있는지 알려야 돼. 서울로 갔던 영진은 나라를 잃은 충격에 정신이 온전치 오빠가 못하고 미쳐버리다니 어떡해. 정신 차려요. 어떡해. 아, 예쁘다한테. 친일파 지주는 빚 대신 영진의 여동생에게 치근덕대지. 그 모습을 보고 저도 모르게 화가 난 영진은 친일파 지주를 죽이고 일본 순사에게 끌려가면서 끝. 그리고 주제가가 짠하고 나와야 되는데 어떤 곡을 만들까? 그때 나온기의 머리에 떠오르는 노래가 있었다. 그래, 그 노래는 함께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즐겨 불렀던 노래 아리랑이었다. 그래. 이 노래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 거야. 아리랑. 그래. 영화 제목도 아리랑이야. 나온기는 자신이 만든 영화 극본을 직접 감독하기로 했고 주인공도 맡게 된다. 잘 찍어주십시오. 에, 걱정 마요. 자, 영진이 정신줄 놓고 여기저기 뛰어다니면 네, 감독님. 영희는 울면서 지켜보는 겁니다. 자, 준비하시고 큐! 이렇게 촬영한 영화 아리랑은 다음 해인 1926년 10월 1일 서울의 단성사에서 개봉한다. 너무 놈들. 슬프네. 이게 다 아유. 우리가 나라를 빼앗겼기 때문이야. 영화 아리랑은 관객들의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내 전국적으로 상영하게 되는데 평양에서는 관객이 너무 많이 몰려와 극장에 들보가 부러지는 소동까지 일어난다. 아우, 너무 슬프네. 아이고. 우리나라를 언제 되찾지? 이렇게 아리랑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민족의식과 항일 정신을 심어주고 또한 주제가였던 아리랑은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전국으로 퍼져나가고 민족의 혼을 담은 노래가 된다. (1920년대) 조선에는 일본에 의해 영화가 들어오고 일본 사람들에 의해 영화가 만들어지고 있었는데 독립운동을 하면서 감옥에 들어가기도 했던 나온기는 우리 민족의 아픔을 느낄 수 있는 영화 아리랑을 만들고 아리랑은 영화 내용에 공감한 사람들의 폭발적인 인기를 얻어 2년 동안이나 상영되는 우리나라 최초의 국민 영화가 된다. 이후 29편의 영화를 만들지만 병에 걸려 35살의 젊은 나이에 죽은 나온기는 영화를 통해 민족 정신과 항일 의식을 일깨우고 한국 영화의 예술적 수준을 크게 끌어올리는 업적을 남긴다. 장하다 나온규. 1895년 고정 32년 호시탐탐 우리나라를 차지할 기회를 엿보던 일본은 자객들을 시켜 조선의 국모 명성황후를 살해하는 끔찍한 사건을 일으킨다. 온 나라에 일본을 향한 증오가 커질 대로 커져 있던 그때 한 남자가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바로 김구였다. 너는 일본인을 죽인 죄로 이곳에 왔다. 맞느냐? 맞소. 돈이 탐나서 죽인 것이냐? 당치 않소. 내가 일본인을 죽인 것은 우리나라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였어. 이놈들, 너희들이 먼저 대답해보아라. 어찌하여 우리나라의 국모 폐하를 살해한 것이냐? 재판은 내가 아니라 너희들이 먼저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사형! 사형시켜, 사형! 결국 김구는 사형을 판결받고 마는데 바로 그때 멈추시오! 즉각 사형을 중지하라는 고종 황제의 명령입니다. 그랬다. 사형이 집행되려던 그 시각 뒤늦게 이 사실을 한 고종이 사형장으로 직접 전화를 건 것이다. 네, 여보세요. 사람을 죽인 것은 분명 큰 죄이나 국모의 원수를 갚고자 하는 그 마음을 헤아려
사형만은 면하게 하라.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전달하겠습니다. 내가 이리 목숨을 구하게 된 것은 나라를 위해 해야 할 일이 아직 남아 있다는 하늘의 뜻이다. 대한 독립을 위하여 김구. 1910년 일본에 의해 강제로 나라를 빼앗긴 우리나라는 일본의 총과 칼에 맞서 나라 안은 물론이고 나라 밖에서도 독립운동을 전개하는데 이것이 바로 3.1운동이다. 하지만 이후 일본의 탄압은 더욱 심해지는데 맨몸으로는 일본의 탄압에 벗어날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 힘을 키우는 수밖에. 이렇게 생각한 김구는 일본의 감시를 피해 중국 상해로 건너가 안창호와 함께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세운다. 그리고 일본과 전쟁 중인 중국과 협력하며 어렵게 독립투쟁을 이어간다. 큰일이에요. 이제 적립자금도 다 떨어지고 집사는커녕 우리가 한 끼 먹을 돈도 없어요. 중국 정부에 도움을 요청했고 해외 모금에도 편지를 보냈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괜찮을 겁니다. 중국 사람들은 우리가 돈만 쓰고 쓸 데가 없다고 자기들끼리 수군거린다니까요. 중국마저 등을 돌리면 정말 큰일인데. 이것 보시오. 여기 해외에서 편지가 왔어. 이건 미국 사탕수수 밭에서 일하는 교민들로부터 온 거군요. 비록 지금은 우리가 이 나라가 없어서 이 뿔뿔이 흩어져서 살고 있지만 이 하루빨리 독립을 해서 이 우리가 다 같이 살고 싶은 마음은 이 다 같을 거예요. 암만 갖고 말고요.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라면 제게 굽는 한이 있어도 기꺼이 내야지요. 암만. 김구의 편지를 받은 우리 동포들은 노예와 다름없이 힘들게 번 돈을 한 푼 두 푼 모아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보내기 시작했다. 고맙습니다. 절대 허투루 쓰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독립운동 자금이 모이자 김구는 이봉창, 윤봉길과 같은 젊은 투사들을 모아 한인 애국단을 결성한다. 그런데 선생님, 우리가 무엇을 하면 되는 겁니까? 우리는 군사가 없기 때문에 일본과의 전쟁은 힘드네. 때문에 최소한의 인원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이뤄낼 수 있는 작전을 펼쳐야 하네. 따라서 여러 곳에서 동시에 일본의 주요 인물을 암살하고 일본의 건물을 폭파시킬 계획이네. 폭파요? 그리고 1932년 1월 관병식을 마치고 가는 일본왕 히로히토를 향해 조국의 원수 잘 가라! 이봉창이 수류탄을 던졌으나 실패로 끝났다. 감히노 대일본 제국의 폭탄을 던지다니. 이 상해를 샅샅이 뒤져 김구와 그 일당들을 잡아들여라 데스. 허이! 큰일이에요. 일본 경찰이 저희를 잡으려고 난리예요. 다음 거사는 훨씬 더 어려울 수도 있겠네. 할 수 있겠나? 걱정 마십시오, 선생님. 나라를 되찾는 일이라면 어떤 일도 두려운 게 없습니다. 같은 해 4월 홍구공원에서 일본 왕의 생일 잔치가 열린다고 하네. 그때 이 안에 든 폭탄을 던져 우리의 독립에 대한 열망을 일본과 온 세계에 보여주게. 걱정 마십시오, 선생님. 훗날 저승에서 뵙겠습니다. 대한 독립 만세! 윤봉길이 던진 이 폭탄으로 일본군 육군 대장을 비롯해 일본 최고위 인사들이 죽거나 크게 다쳤다. 이 소식은 전 세계에 알려지고 중국의 100만 대군도 하지 못한 일을 조선의 한 청년이 해냈소. 대단하오. 이 일로 중국은 상해 임시정부의 큰 후원자가 되어 우리의 정식 군대를 만드는 데 도움을 주게 되고 침체되어 있던 독립운동의 불을 다시 타오르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하늘이 묻는다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대한의 독립이요 라고 할 것이요.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나는 또 우리나라의 독립이요 라고 할 것이요. 또 그 다음 소원은 무엇이냐고 하는 물음에도 나는 더욱 소리를 높여 나의 소원은 대한민국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요 라고 대답할 것이다. 이렇듯 김구는 나라의 독립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았고 1945년 8월 15일 드디어 일본의 항복으로 우리나라는 독립을 맞이하게 된다. 3.1운동 이후 중국 상해에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독립운동을 한 김구 선생님은 독립운동을 위한 돈을 모으고 한인애국단을 조직해서 일본을 혼내줄 계획을 세워요. 한인애국단의 의거는 일본에게 큰 충격과 두려움을 주었고 일본에 탄압받던 우리 민족에게는 독립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했죠. 이런 목숨을 건 독립운동 덕분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는 거죠. 김구 선생님 그리고 이름 없이 싸우신 수많은 독립운동가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